이번 75회에서도 최애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애라가 루이스 컴퍼니 사장과 결혼했던 사진을 두고 학교 페스티벌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동안 최애라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아무리 최애라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한다지만 그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죠. 최애라는 외모와 지위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거짓말하는 것조차 자연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다가도 민경화의 뒷조사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을 때 느낀 그 묘한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민경화가 최애라의 과거를 캐내고 루이스 컴퍼니 사장과 결혼한 사실을 밝혀냈을 때 마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최애라의 그 뻔뻔한 거짓말이 결국엔 들통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민경화와 최애라의 신경전이 그저 단순한 싸움으로 끝날 리가 없잖아요. 최애라가 민경화에게 나가라는 협박을 받을 때 이젠 최애라의 끝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최애라는 역시 최애라였어요. 오히려 민경화가 용장원을 죽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역으로 협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강단 있는 최애라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예고편에서 최애라의 결혼 사실이 실린 신문이 발각되고 황재림이 그 기사를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왔을 때 최애라가 드디어 몰락의 길을 걷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마성그룹 내에서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최애라가 드디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이번에는 최애라의 그 뻔뻔함도 뛰어난 말솜씨도 더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모든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최애라의 몰락이 시작되는 순간이 온 거죠. 최애라가 그동안 쌓아왔던 거짓말과 위선의 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생각에 솔직히 속이 좀 시원하기도 해요. 이제 최애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결말이 너무나 궁금해요. 이번엔 최애라가 정말 모든 것을 잃고 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용수정이 주우진 최애라 그리고 민경화가 아버지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들은 단순히 원한 관계가 아니라 용수정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용수정이 느꼈을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명확한 범행 증거는 없었지만 여의주가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이들이 용장원을 죽게 만든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진 순간 용수정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당장이라도 총을 들고 이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감정이 들었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려는 용수정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용수정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잠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직접적으로 마주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분노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용수정은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며 끝까지 침착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용수정이 정말 강인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이성을 잃고 당장 복수를 감행하려 했을 텐데 용수정은 그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복수라는 것이 단순히 감정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용수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분노에 휩쓸려 자신을 망치기보다는 그 분노를 차갑게 가라앉히고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시원시원하고 솔직한 성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들끓고 있을 것 같아요. 용수정의 이중적인 감정 상태가 참 인상 깊어요. 외강내유라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용수정은 외적으로 강인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복잡한 감정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용수정이 어떻게 복수를 해나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복수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수정이 얼마나 더 강해질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용수정이 민경화의 비자금을 완전히 덜어버린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드라마피셜의 오리지널 스토리로 실제 전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용수정은 민경화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화려한 장식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한없이 차갑고 도도한 표정을 짓고 있는 민경화였는데요. 용수정은 속으로 이를 악물고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그룹 내에서 비자금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방법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용수정이 말했습니다. 민경화는 무표정하게 용수정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방법이요? 어떤 방법인지 말해보세요. 미술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미술품은 정해진 가격이 없고 감정사의 평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자금을 은닉하는데 아주 유리합니다. 용수정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속으로는 민경화가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기대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경화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경화에게는 이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쉽게 설득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미술품 매매상이라도 있는 건가요? 용수정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경화의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성공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입니다. 우선 미술품을 통해 자금을 은닉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미리 감정사를 통해 높은 가치를 매긴 미술품을 구입한 뒤 그 미술품의 가치가 변동될 때마다 자금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민경화는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술품을 구입하고 나면 그 미술품의 가치를 조작해서 자금을 은닉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미술품을 팔아 자금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술품의 가치를 매기는 감정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용수정이 확신에 차서 답했습니다. 민경화는 점점 더 깊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용수정이 제안한 방법은 아주 교묘해 보였습니다. 비자금을 효과적으로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던 민경화에게 이 제안은 그야말로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경화는 여전히 조금의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술품을 구입할 때의 위험성은 없나? 혹시 가짜 미술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데? 민경화가 물었습니다. 용수정은 민경화의 의심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미술품 구입을 도와드릴 테니 가짜 미술품을 구입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경화는 용수정을 잠시 쳐다보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번 시도해보지. 어떤 미술품이 좋을까? 용수정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민경화가 미끼를 물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것은 오래된 청자자기입니다. 이 미술품은 역사가 깊고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감정사를 통해 이 청자자기를 구입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민경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용수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민경화는 용수정이 마련한 함정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용수정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짙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비자금을 털어버리는 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용수정은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후 민경화는 비밀스러운 미술품 거래를 위해 변장한 김희연을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갤러리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는데요. 김희연은 변장한 채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용수정이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완벽히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청자자기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감정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김희연이 말했습니다. 민경화는 눈빛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감정을 받아야죠. 김희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사를 부르겠습니다. 민경화는 갤러리 내부를 둘러보며 서성였는데요. 미술품들이 놓여있는 모습을 보며 민경화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장소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감정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는데 수십 년간 미술품 감정만을 해온 전문가라고 소개되었습니다. 민경화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사는 이미 용수정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용수정은 감정사를 돈으로 매수해 가짜 청자를 진짜로 감정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청자를 보겠습니다. 감정사가 말했습니다. 김희연은 신중하게 포장된 청자자기를 꺼내어 감정사에게 건넸습니다. 민경화는 초조한 듯 눈을 깜박이며 감정사의 손길을 주시했습니다. 감정사가 청자자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 청자자기 진품입니다. 가치가 매우 높고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감정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민경화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자를 거래하겠습니다. 현금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말이죠. 민경화가 대답했습니다. 김희연은 용수정과 사전에 준비했던 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민경화는 미술품을 받아들고는 자신만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용수정의 함정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용수정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조종하며 민경화가 걸어들어간 함정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거래를 마친 후 김희연은 갤러리 밖으로 나와 용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성공이야, 수정아. 비자금은 확실히 챙겼어. 김희연이 말했습니다. 용수정은 전화기 너머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선배.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감히 우리 아빠를 해친 것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희연은 가슴속에서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수정의 복수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고 민경화는 이 모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용수정이 짜놓은 계획 속에서 한 걸음씩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드라마피셜의 오리지널 각색 스토리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